오늘은 아시아 밖에서 우리 아이 대학 찾기이고요. 일단은 영국, 캐나다, 호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다른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심플한 컨텐츠가 되었고요.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그 외 서구권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약간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이나 입시 측면에서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 뭐 대부분 장점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QS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0위권 내에 16개, 17개 학교가 매년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러셀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국은 일단 탑5 학교가 부동의 탑5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LSE 런던 전경대, 그다음에 임페리얼 컬리지 공대 쪽에서는 임페리얼 컬리지, 그리고 UCL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이렇게 해서 5개가 부동의 탑5고요. 이 탑5는 매년 세계 순위 10위권 내에 드는 그런 엄청난 명문대들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약간 엘리티즘이 되어 있냐면 이제 러셀 그룹이라고 해서 24개 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탑5 학교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 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대학들이 소위 말하는 약간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속한 학교들이 대부분이 이제 뭐 저희가 QS 100위권이나 200위권 내에서 보는 그런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학교들입니다. 일단은 연구비 티칭 퀄리티가 좋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일단은 영국 대학교들은 연구의 퀄리티는 워낙에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티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TA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TA가 없어서 전부 다 정말 교수님이 오셔서 티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말로 세계 석학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강의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공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뭔가 학문을 깊이 있게 배운다는 그런 느낌이 있달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과마다 그러면 과마다 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영국이 제일 못하는 학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세계 탑3 내에 드는 학과들이 뭐가 있나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 예술, 인문학, 공학, 생명과학, 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보건 뭐 거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공 내에서 연구라든지 아니면 아웃풋, 그냥 학생들 아웃풋이라든지 학생들의 만족도 등등이 세계 탑3 안에 드는 영국 대학이 존재한다. 그리고 탑5, 탑10으로 봤을 때에도 꾸준하게 거의 모든 학과에 있어서 영국 대학은 명문대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가 3년이라는 게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또 네, 만약 군대를 가야 하면 그게 메리트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석사가 1년입니다. 그래서 학부 3년과 석사 1년을 같이 다 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 4년 학부를 할 때 여기서는 석사까지 끝낼 수 있다는 이점이 확실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교양 과목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역시 우리가 입시를 할 때, 지원을 할 때부터 확실히 딱 하나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서 바꾸는 그런 자유도가 약간 낮은 편입니다. 물론 TO가 있으면은 뭐 같은 학부 내에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뭐 가서 전과가 뭐 자유롭게 된다 이런 정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전공도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전공으로 입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일단 1학년 때 뭐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너의 길을 찾아봐. 이런 시간은 없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수학과 3년 동안 수학만 24과목을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탐구를 할 수 있는데요. 수학 내에서는, 전공 과목 내에서는. 근데 이제,
그 밖으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전공을 깊이 있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석박사 진학을 할 때, 혹은 뭐 업계마다 이제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려면 석박사가 필요한 업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화학회사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 쪽으로 연구 트랙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학부를 끝나고 취업을 했다가도 또 석박사가 있어야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석박사를 해야 하는 그런 업계에 갈 거라면 특히나 더 이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뭐 MBA를 꼭 가야 뭐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전공과 진로가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뭐 교양을 하면서 1년을 더 보내는 것보다는 학석사를 4년 안에 끝내는 게 더 훨씬 더 이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외는 약간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써놓은 거는 with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과 이름 옆에 with language, 뭐 with Spanish, 뭐 with Italian 뭐 이런 식으로 language가 써져 있으면 그러면은 이 언어를 어느 정도 이수하는 것도 졸업 요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and라든지 with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공 이름이 economics and mathematics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경제학과 and 수학과 이거잖아요. 근데 and라고 써져 있으면 거의 커리큘럼은 50대 50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 전공이랑 거의 유사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economics with mathematics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컨이 경제가 75%, 뒤에 있는 게 2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막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실 때 and랑 with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외에 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영국 대학도 요새는 약간씩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종합대학들 특히 뭐 UCL 같은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종합대학들 위주로 학부 같은 학과를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UCL에서는 소셜 사이언스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사회과학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사회과학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결을 좁혀가지고 뭐 두세 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좁혀서 공부하고 더 좁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이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탐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전공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계열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비 입시에 정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커리큘럼으로서의 인정, 이거는 공통적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아이비라는 커리큘럼이 뭐 학습 전략편에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힘들고 깊이가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 할 만한 뭐 리서치라든지 공부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비를 정말 잘 인정을 해주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영국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아이비의 그 엘레멘트들을 IB의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제가 전공 중심 EC라고 써놨는데 EC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extra curricular 과외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공 중심 입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영국 입시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뭐 배구부의 캡틴을 뭐 12년을 했다. 가능한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뮤직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스포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한 것들은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가끔씩 내가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여기서 왔다든가 뭐 아니면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 진로의 감에 있어서 이러한 성격, 자질이 중요한데 그걸 이걸 통해 보여줬다던가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 만약에 내가 뭐 정치학과를 들어가는데 내가 뭐 축구부 캡틴을 뭐 3년을 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약간 정말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아, 이거는 정말 쓸 게 없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C는 전공 중심이니까 내가 이 학과에 왜 가고 싶고, 이 학문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이런 것인 거죠. 이런 이씨가 바로 전공 중심 이씨라고 제가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회라도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대회.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 영국은 그러면 이씨를 쓸 때 내가 거기서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몇 등을 했고 무슨 상을 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과를 지원하는데 경제 에세이 뭐 컴피티션에 출전을 해가지고 뭔가 흥미로운 주제를 적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입상을 한 것보다도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소서만 잘 쓰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IB에 있는 요소들을 활용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예를 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관련이 되는 과목의 IA, 그 다음에 EE, 그 다음에 카스에서 한 활동들 이것들을 다 녹여서 자소서에 녹여 쓸 수 있다면 이것도 EC로 인정을 다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E 같은 경우에는 정말 extended essa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소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000 워드로 되어 있는 그러면 그거는 상당한 리서치 기회거든요. 어디 리서치 대회를 나가는 것만큼이나 상당한 리서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좋은 주제로 흥미롭게 내 흥미 분야와 맞춰서 잘 썼다면 그러면 그걸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씨를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해서 뭐 이씨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소서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과목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만한 그만큼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의치약수법.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법대가 학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치약수를 원하는 아이들이나 원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를 정말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타겟으로 잡아서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치약수 중에서도 약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약대는 이제 나머지는 영국에서도 이제 스페셜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그 정책에 의해서 이제 쿼타가 정해져 있거든요. 외국인 정원이 뭐 전체 이 학과 정원의 뭐 몇 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정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뽑지는 못하는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스쿨도 아니고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들어갈 때 보는 테스트 같은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아이비 점수 때도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중후반대, 후반대, 중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의대 치대는 아무래도 성적으로 자른다라는 이런 컷오프 성적은 30점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붙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30 극후반부터 시작해서 40점대인 아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엔 정말로 36, 37, 38 이런 친구들이 많이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그래서 해서 거기서만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대 4년으로 딱 끝나는 거니까 의대 치대야 뭐 5, 6년 한다고 치고 네, 약대는 딱 4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메리트고요. 그다음에 법대는 더 그렇죠. 법대는 3년이니까요. 그래서 학부 레벨부터 내가 확실히 이쪽 전문직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공별 차이점은 이제 뭐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른데 경제학과가 경영학과보다 센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꽤 높은 상경계열 굉장히 높은 쪽이고 그리고 경영학과라는 그 타이틀이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경영학과를 정말 희망하는 아이들이 영국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탑5 경영도 사실 UCL 같은 학교는 경영학과를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 기억으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또 수준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전에는 더더욱 이제 경영학과를 들어가는 게 상당히 니시한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네, 점수대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예, 전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특화 전공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적어 놨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전공들은 영국에만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영국이 제일 잘한다라고 이렇게 딱 알려져 있는 그런 특화 전공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스포츠 사이언스 쪽, 그런 다음에 뭐 패션 디자인, 패션 비즈니스 쪽, 그 다음에 PPE라고 하죠. 그 PPE는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그래서 이제 정치, 철학, 경제학과. 이게 바로 이제 영국 수상 총리들이 이제 거의 다들 나왔다는 그런 학과거든요. 거의 정치인의 등용문 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PPE 학과는 거의 이제 영국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학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외교라든지 역사학과, 인문학 쪽에서도 굉장히 영국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뭐 수의학, 범죄학 이런 부분들도 영국이 정말 세계에서 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학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쪽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나중에 이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